오늘은 정선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용규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훈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용규 센터장입니다. 한편에서는 기대도 되고 한편에서는 겁도 나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지 이제 17년 정도 안 됐습니까? 그쵸, 그 정도 됐죠. 오래됐습니다 이제. 아예 뭐 진짜 주소 옮기고 한 거는 이제 그 정도 되고 예. 그 전에 뭐 오며 가며 예. 우리가 관계인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제가 전형적인 그 스텝을 밟아왔거든요. 처음에는 예. 말 그대로 그냥 저의 관심 지역으로 논문도 쓰고 하니까 예.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이틀 예. 정도 이제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됐다가 아예 이제 한 2009년서부터는 주소를 옮기고 예. 아예 이제 여기 이제 거주 인구가 된 거죠. 그럼 처음에 오시게 된 게 강의 때문에 오시게 된 겁니까? 그럼 논문 때문에 오시게 된 겁니까? 98년, 99년에 강원개발원에 있었어요. 아,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서울시정개발원에서 예, 예. 강원개발원에 파견 나갔다가 예, 예. 그때 연구원이 말 그대로 처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연구 인력 그때 많지도 않았지만 예, 한 예. 반이 이쪽을 계속 왔다 갔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했더니 이 폐광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예. 여기에 대한 뭐 고원 관광개발 도시 만든다 해서 각종 예. 계획을 세우고 이럴 예. 때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따라오고 예. 아 참 재밌는 지역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책을 하나 이제 외국 예. 책을 봤는데 예. 제목이 레킹어 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파산 지역이라는 책이에요. 파산지역. 야, 이거 세다.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이제 예. 그게 영국의 북동부 지역 광산을 예. 예. 연구한 책이에요. 예. 그래서 레이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쓴 예. 책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우리 쪽에 이 강원 남부 폐광 지역하고 되게 유사하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논문 지역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예. 도움도 받아야 예. 되니까 예. 여기에 이제 몇몇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도 이제 알게 됐고 예. 당시에 이제 김창환 부장님이라고 지금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좀 아카데미라는 걸 하는데 예. 와서 좀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이제 2007년에 예. 대다수 주민을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면 약간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가까워진 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고민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문도 많이 구했고 예. 그래서 저한테 그 자문을 해준 선배 중에 이제 구자인 박사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박사 네가 저기 활동가도 아니고 운동가도 아니고 연구자인데 연구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네가 그 자체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일리 있는 말씀이다. 근데 이제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저한테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공무원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지난해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자기가 일본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서 어쨌든 뭐 이제 생활도 이제 안정이 되고 또 공무원이니까 이제 권한도 있고 두 번째는 제안했던 게 이제 그럼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되게 좋은 방법이겠다 해서 저는 이제 광산 폐광된 이제 탄광 시설이나 이런 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업문화유산 연구소를 만들면서 이제 아예 지역에 들어오게 된 거죠.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상당히 제가 알던 거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지역을 또 움직이는 뭔가 힘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힘이. 그게 뭐 좋든 나쁘든 뭐든 간에 막상 또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모르는 90%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선에 처음 왔을 때 느낌이라 그러면은 내가 너무 몰랐구나.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산업문화유산과 거의 이제 인생을 같이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아마 1인 연구소지만은 어쨌든 폐광 지역에 어쨌든 과거의 광산을 연구하는 광산의 세부적인 뭐 굴진, 채탄, 운탄, 선탄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얽힌 생활사라든가 예. 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걸 산업 고고학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장비가 어떤 기술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예. 누가 만들었고 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어떻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게 이제 하나의 제 일이 된 거죠. 고고학, 인류학하고도 비슷하네요. 근대 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영국에서 시작된 용어거든요. 예. 인더스트리얼 아키올로지라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산업 고고학이라 얘기하고 예. 또 지리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역이라는 예. 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학문들이죠. 지리학을 공부하시다가 연가되는 것까지 쭉 뚫고 가셨네요, 보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들 하는데 예. 지리학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예.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지역을 갖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지역을 이제 종단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예. 그 지역이 아무리 작든 크든 간에 예. 거기를 쭉 이제 시기열적 맥락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지역을 갖고 있는 거죠. 강단에 있는 분들은 다양한 연구를 하고 한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종단 연구 같은 것도 예.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아까 저 학자들이 부러워한다는 그 지점 보면 이 다양한 시인의 기획자나 활동가들도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자기 지역을 갖는 거. 그래요? 예, 엄청 그 욕구들이 있어요. 그 산업유산연구소, 산업문화유산. 산업문화유산연구소 그게 출발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연착륙을 한 거죠.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분들도 많고, 예. 지금 심지어는 그때 논문 쓰러 여기 왔을 때 예. 저한테 정말 50만 원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뭐 지역 사람들 소개를 하면서 예. 우리 동네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김진환이란 분인데 예. 참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지역에 이렇게 있게 된 계기가 됐고 참 이상했던 게 예. 밖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급여도 받고 막 이랬는데 예. 자꾸 여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한테 뭘 맡긴 예.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한번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왔고 심지어는 한국도시연구소에 제가 있을 때인데도 거기 있으면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본연의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결국 내가 보니까 여기 아예 들어와서 뭔가 해야 되는구나. 보통 그렇게 관계들이 맺어지고 눈에 밟히고 땡기는 것들 특징이 환대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분도 보니까 이 마음의 환대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남들 보고 저처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예. 이건 너무나 소모적이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여기 그래도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가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와서 지역의 리더들하고 먼저 만났어요. 네. 그 지역의 리더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그 리더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리더들이 지역의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식으로 제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리더가 아닌 사람들을 만났으면은 리더 입장에 쟤 뭐야? 그렇죠, 맞습니다. 지역에 왔으면 우리한테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를 이렇게 뭐라나요? 이제 환대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신뢰 자본을 신뢰를 미리 하는 확보하셨네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지역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전문성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기 나름의 전문성을 갖지 않고 지역에 있다 보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해나가기가 만만치 않다. 우리 주민으로 산 건 상관없는데. 서로 상호작용이더라고요. 뭐 강의든 연구든 뭐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인 모습 때문에 또 환대를 더 이끌어내는 것일 수 있고요. 그래서 산업문화유산연구소를 시작하면서 또 관계망이 더 넓어지셨겠네요. 그렇죠.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유네스코 산하에 보면 이코머스라는 그 국제 산업 유적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버려진 이 광산 유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계속. 근데 지금 조만간에 이제 뭐 태백이나 삼척 도계도 이제 조만간에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런 좀 연구 집단들이 예. 이게 문 닫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문 닫기 전에 해야 돼요. 예. 지금 기록 정보하는 분들이 이제 태백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제가 이제 예. 내일 모레 이제 인터뷰 또 예.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지금 이제 독일 루르 탄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공부하신 분하고 제가 줌회의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예. 않으면은 이게 이제 딱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 이거는 뭐 그렇죠. 이런 얘기 최근에 들었어요. 예. 그 음악사에 있어서 가장 그 인저스티스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인저스티스. 모차르트 시대에 녹음 기술이 없었다는 게 이거는 너무나도 인저스티스하다. 그때 녹음 기술이 있었으면 예. 정말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모차르트가 연주를 했을 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술이 다 있고 능력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가 그만큼 산업화에 뭐 기적을 이뤘다 그러고 두 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 민주화. 산업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정리가 안 되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런 강단이나 교단에 있는 예. 것들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추앙을 받지만 예. 정말 현장에서 이런 일 하는 예. 사람들을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향토삭 하는 거야 뭐. 근데 이게 굉장히 원소스거든요. 네네. 거의 로 데이터를 맞습니다.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내니까 구술사라든가 가장 원초적인 예. 거예요. 그리고 백서라든가.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록을 계속 하는 이유가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지만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제 원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가공할 수도 네. 있고 더 새로운 분야로 또 할 맞습니다. 수도 있으니까. 이 원데이터가 진짜 중요한데 특히나 이 기획이나 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원소스, 원데이터가 그렇죠. 진짜 중요하거든요. 찾아보면 잘 없어요 또. 맞아요. 그래서 기획자들이 더 고생을 하는 게 자기가 직접 해버립니다 결국. 원소스를 만드는데 또 투입이 돼가지고 맞아요. 시간 다 보내고 그게 기반이 되면 무궁무진하게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이제 연구소 활동을 하시다가 그럼 재생센터로 그게 전환이 된 겁니까? 어떻게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은 제가 이 도생 센터장을 하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휴업, 휴업. 폐업까지는 아니고 이제 문화예술이 일단 우선은 휴업. 2017년부로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 예. 당분간 이제 접어두고 도생 지원센터로 예. 이제 어쨌든 그 일에 또 전임을 해야 되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오래 하셨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소개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전국 최장수 도생 지원센터. 난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거의 시조새 얘기인데. 아니 왜 그런가? 난 예. 뭐 하여간 센터장도 수명이 짧아요. 예. 저도 센터장 했었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또 직영으로도 많이 넘어갔고요. 그렇죠. 예, 직영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근데 제가 있는 정선 도시재생 센터는 여러 차례 뭐 다른 데 가서도 얘기하지만 이거 만들 때가 뭐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만들어진 게 네.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역 아카데미 이제 첫 번째 그 강의자로 왔었지만 그 아카데미를 계속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왔는데 어느 순간 주민들이 아니 맨날 왜 아카데미 강의만 하느냐. 처음에는 그런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갈급해했다가 그렇죠. 이걸 한 10년 하니까 맨날 강의만 듣고 실천 안 하고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실천하려면 돈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러던 차에 그때 즈음에 2015년에 제가 폐광지역 백서를 만들어요. 20주년 기념으로. 이제 그거를 만들면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강원랜드하고 정성군이 이 정도의 백서를 낼 능력이 있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역의 이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단어가 딱 그 두 가지예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는 지역 재생 지원센터라고 그랬어요. 도시재생이란 말 안 쓰고. 사업이 생기기 전부터 자생적으로 재생센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장수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곳들은 좀
사업을 위해서 만드는 그렇죠. 것들이고 여기는 지역이 필요로 해서 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폐광 지역이다 보니까 지난 한 25년간 막대한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그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나아진 거 없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또 정부에서는 돈 뭐 줄 만큼 줬고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같은 돈을 쓰고 했는데 왜 주민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알고 봤더니 이 준거 그러니까 기준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게 저는 이제 백서라고 보는데 백서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돈을 썼던 게 정말 제대로 썼는지 어느 한쪽에 몰리지 않았는지 앞으로 쓸 때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백서인데 앞으로는 좀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주먹구구가 아닌 예측 가능한 이제 그러한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 지역의 입장에서 또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 낭비를 막는 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다 해서 그래서 그 미래도 주민과 같이 미래에 우리가 이쪽 이렇게 하겠다라고 같이 합의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 내가 2030년에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 미리 알고 이제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그럼 우리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려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책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박물관 책 쓰셨잖아요. 그걸 재생센터 때 쓰신 겁니까? 그러면 넘어오시기 전에 쓰신 겁니까? 산업문화연구소 때 이제 작업을 예. 하고 이제 재생지원센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 거죠. 제법 오래 걸렸네, 그죠? 그 책. 그거는 제가 꼭 뭐라 하나요? 출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한 개인이 자서전인데 The Man Who Made BMC라고 이제 그냥 BMC를 만든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열린공간 박물관의 탄생이라는 걸로 썼는데 번역서죠. 그 조금씩 이제 번역을 해가면서 했다가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완역 가까이 돼서 아는 선배가 야 그러면 뭐 출판을 하자. 하시면서 현업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던가요, 그 책하고? 많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꼭 유명한 뭐 장인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한 일을 꾸준히 한 거에 대한 높은 평가. 뭐 디자인 없는 디자인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널려있는 이런 생활사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꼭 반드시 그게 무슨 유물적 가치가 있고 뭐 이래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흔한 거지만은 우리와 계속 함께 있었는데 그 흔한 것이 어느 순간 딱 돌아보면 없어요. 삐삐가 골동품이 됐잖아요. 그렇죠. 삐삐 지금 어디 찾으려도 없어요. 저 스라바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재현해야 되고 맞습니다. 복제품 만들어야 되고 가장 일상적인 거지만 맞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우리 곁에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런 산업유산들을 이제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그건 뭐 계속 변치 않을 거예요. 그 단순히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오고 갔던 여러 이제 광산 내에서 어쨌든 또 직급이라든가 거기서 썼던 용어라든가 그 문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씩 이제 흔적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 그러니까 이 가시적인가 비가시적인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게 그런 유산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재생센터에서도 사업들이 약간 그런 관점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제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센터 식구들하고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위탁을 받는 이유가 뭐겠냐. 그들이 할 수 있으면 직접 하지. 그쵸. 굳이 위탁을 왜 주겠냐. 위탁을 줬을 때 그만큼 효능감이라든가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냐.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효능감과 효용성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도 잘해야 되지만 이것이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출물이 아니라 성과가 돼가지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이걸 다시 피드백해서 정성군이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이 되게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군이라는 조직은 큰 배와 같은데 우리 같은 조직은 작은 소형 배니까 회전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크게 무슨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정말 횡령하고 배임만 아니면 그러니까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예, 그래서 예. 이제 신규 사업들을 예. 이제 자꾸 매년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청년 나비 캠퍼스라든가 예. 정선 로컬 서밋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딱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성군으로 하여금 아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분으로서 의미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정성군 입장에서 이제 아 그럼 거기다가 이제는 강원랜드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대겠어. 예. 그래서 로컬 서밋도 이제 정성군이 예산을 대는 걸로 바뀌었고 예. 나비 캠퍼스도 처음에 이제 강원랜드 기부금과 좀 해봤다가 정성군이 아 그 우리가 예산 될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센터의 지속성도 담보를 하고 예. 다른 한편에서는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정성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도시행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 또 내년에도 지금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건 네.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고령 친화 도시라는 걸로 아예 그런 걸 한번 해보자. 뭐 근데 새로운 신규 아이템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걸 전면에 내세우면 싫어하더라고요. 행정에서는. 뭐 용어상에 뭐 그런 건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쓴 용어도 아니고 이미 이제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이제 그 에이징 소사이어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건 또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뭐 다 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은 왜 저 나이 7, 80되는 분들을 강의장에 모아놓고 그 15분도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어하세요, 그분들. 그래서 왜 이런 걸 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고령자들 제일 문제 낙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행하다 넘어진다든지. 집에서도.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80 이상 되는 노인을 보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환자, 한 사람은 돌보는 거예요. 90 이상 되는 사람의 40%가 치매랍니다. 근데 그게 원치 않아도 그 나이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보행 환경이라든가 낙상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 근데 이분들이 하루 동선이 보면 집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여기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범위가 더 넓어지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여기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쨌든 당신이 운동 삼아 엽체류라든가 이런 정원도 가꾸면서 또 걷기도 하고 또 정서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AI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니까 청년 창업하는 분을 만났더니 이제 경로당에서 이렇게 TV 화면에 그 체조 연령대별로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오늘 뭐 손을 몇 번 안 올라갔다 뭐 이런 거에서 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 담당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AI가 대리하기도 하고 또 출석 체크도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올해 한번 실험도 있고 뭐 정책도 있고 사업도 많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안에 이 짚는 거 하고 이 경사로 낮게 만들고 그래서 고령 친화 주택 만드는 것도 있고 테크를 결합해 가지고 말씀하신 AI나 IoT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젊은 애들이 붙어줘야 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좀 넘어가면 나비 캠퍼스 어떤 계기로 만드시게 되죠? 그게 이제 일종의 청년 학교인데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도시생 사업을 하면서 이제 건물들이 이제 거점 시설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누가 운영할 거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거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가 뭐 마을에서 협치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건물을 운영하려면 소에서 경영계획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해서 수익은 얼마, 비용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거를 주셔야 뭐 맡길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돈, 내 호주머니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게 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에 섰나봐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청년들을 만났는데 지역에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그런 걸 할 만한.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서울의 교수들을 그때 한 5분을 만나가지고 네. 다른 건 필요 없고 일단 절박하다 지금 지역이. 너무 지금 힘들고 이런 건물들 올라가는데 운영할 사람 없고 그래서 딱 하나만 부탁을 하자.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 말 그대로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건 결국은 경영을 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21년이죠. 2020년인가? 그때 이제 제 1회 이제 1기 나비 캠퍼스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한 20몇 명이 와서 제가 이제 철저히 얘기를 했죠. 일단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간다. 주말에 이제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래서 하여간 철저히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스킬도 가질 수 있게, 물론 이제 그런 스킬 갖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없는 친구는 그런 것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5명이 최종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됐고, 그 중에는 정말 지금 뭐 어엿하게 아리부엌이라고 해서 음식 장사인데 너무 잘 되어서 고안의 마을 호텔이라 그러면 사북에는 아리부엌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 많이들 가요. 그래서 음식 만들어. 거기 졸업한 5명이 이게 또 잘 하다 보니까 2기 나비 캠퍼스를 가면서 이 졸업생들이 이제 2기 입학식 때 또 와서 또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경험들 얘기해주고 동문이 형성이 되죠. 그 관계들이. 그러면서 또 2기가 또 7명이 또 공무원도 그 중에 있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그 군의 유휴 건물을 이제 그 친구들이 가서 이제 협업 공간으로 만들고, 물론 이제 활성화까지는 아직 안 되겠지만, 그거하고 지금 이제 3기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 가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이 관계들이 너무 끈끈한 거예요. 뜨거워요. 마치 막 너무 친하고. 근데 전부 다 이 친구들이 정선이 고향인 사람 둘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뭐 얼굴도 밝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선 지역에 뭐 활용이라기보다도 정말 이 지역에 있으면서 뭐 정말 본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죠. 뭐 그전에 쭉 해왔던 활동 가지고 이제 나비 캠퍼스도 만드시고 하셨네. 정선 로컬 서밋은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제 만드시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이 저 우려하는 게 이게 유행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딱 휩쓸고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한 몇 년 전부터 자꾸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 중에는 아주 뭐 크게 성장해가지고 뭐 정말 그 한 지역의 어쨌든 경제 활성화나 이런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또 지역에 와서 고군분투하면서 또 조용조용하게 그렇지만은 큰 영향력은 아니지만 어떤 선한, 그러니까 저는 영향력을 이제 선한 영향력을이라고 또 구분을 하는데, 그런 선한 영향을 가지고 지역에서 자리 잡가는 또 이런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좀 한번 같이 좀 모여서 교류도 좀 하고 서로 간에 좀 관계도 맺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일본에 우리 센터 식구들하고 이제 가게 된 기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가기 전에 그 일본 구마모토 대학의 정일지 박사한테 부탁을 했죠. 일본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좀 오래 만나보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간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소개해 준 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래서 빈집을 활용하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거를 그러면 그 국제 심포지엄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 로컬 크리에이터와 일본 로컬 만남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이 나게 우리 전충원 대표님을 만나려고 대구를 이제 가서 이제 그 이러이러한 고민 얘기한 거고, 좀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해서 우리 전 대표님이 이제 로컬 서밋 어떻게 했느냐, 뭐 그때 그래서 강원이냐 정선이냐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선, 그래서 맞다. 정선을 딱 넣자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1회 때 말 그대로 이제 강원도, 특히 이제 강원도권에 있는
로컬 강릉 뭐 평창 네. 어디 할 것 없이 그런 친구들을 다 모으고 또 한편에서는 인구 소멸 대비한 그런 심포지움을 이제 2개의 세션을 이제 같이 네. 해서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죠. 예, 뜨거웠죠, 그때 그때. 고생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잘 만들어서 네. 또 그게 또 계기가 되니까 이제 정성군에서 예산을 예. 뭐 매년 한 뭐 1억 이상 되니까 예, 예. 좀 1억 정도 되니까 이제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인구 5만 이하 도시에서 예. 살아가기 해서 또 제2의 예. 로컬 서밋을 했고 그래서 로컬 서비스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 로컬 서밋 1회 때 예. 2가지 약속을 예. 했어요. 첫 번째가 매년 하겠다. 예. 두 번째가 청년에게 모든 예. 권한을 예.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방치하고 뭐 이런 예, 예, 뜻이 예.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 되면은 제가 이제 1회 때 그 제가 이제 인사말에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나 예. 예. 미국 롱비치에서 열리는 테드나 예.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예. 거는 성장하기를. 예. 그러니까 로컬 서밋에서는 지금 초창기야 로컬에 있는 누가 있는지, 그들이 예. 어떤 일을 하고 예.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처를 받고 예. 있는지, 또 서로 간에 서로는 알고 있는지 예. 이런 교류라든가 이런 관계에 초창기다 보니까 방점을 예. 둔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소멸 문제나 예. 뭐 지방 소멸 여기에 예. 또 대응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역이 로컬이 정말 살만한 예. 공간, 예. 예. 그들이 꿈을 또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이제 그러면 펼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의 스킬이라 그러면 뭐 다양한 뭐 기술들이 예, 또 예. 접목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좀 성장 좀 예. 키워 나가고 예, 싶어요. 반드시 뭐 거주하고 뭐 네. 눌러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뭐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그런 이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로컬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여기 살지 않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뭐 각지에서 다 와서 예. 한번 여기서 한번 예.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예. 뭐 이렇게 성장하는 게 지역 활동가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음.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음. 어떻게 하면 더 좀 신나고 힘차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좀 생산하고 좀 확산시키고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선에서 그걸 막 버텨내 주는 거죠. 정선에서 만들어가지고. 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청춘 예찬이라는 책에서 나온 게 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정선, 네. 나가봤더니 이제 외지에 살았던 내 경험, 그리고 다시 돌아온 정선. 네. 이렇게 3가지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요번에 이제 로컬 서밋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은 밖에서 이제 여러 가지 들어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살아봤던 정선, 예, 예, 예. 나는 왜 정선에 왔을까? 그렇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예, 있을 거 예, 아니에요. 예.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현재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나는 왜 정선에 들어왔지? 예.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주제가 돼요. 그 다음에는 살아보니 예. 정선이 어떻다더라. 예. 내가 살아본 정선은 또 어떻다. 또 뭐 불편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아쉬운 점도 있을 예. 거고 또 바라는 점도 예.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또 주제가 될 수도 예. 있고. 정선만의 삶의 스타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라이프 예. 스타일. 작년에 인구 오마니아 예. 그때 했을 때는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푸드 음식하고 예, 예. 예술하고 육아 예. 뭐 이런 4가지 주제로 해서 거기에 정선에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이제 각각 자기 얘기들을 예. 해서 굉장히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특히 육아 같은 경우 예. 지역에 내려와서 육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힘들고 했던 것들이 예, 굉장히 예, 많았나 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뭐 올해는 뭐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는. 예. 그래서 약간 정선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있는지 그것도 한번 예. 찾아보고 싶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영향력이란 말 많이 하죠. 지역에서 영향력. 근데 영향력도 기왕이면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대가 아니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서로 얘기했을 때, 야,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이 있을 때 좀 괜찮지 않았냐? 그게 뭐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있었을 때 그래도 회사가 많이 나아졌어.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 저 동네가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나아졌던 것 같아. 그런 사람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선은 뭐 이제까지 정선 나름의 자기만의 색깔을 갖추고 왔고 정말 대학 하나 없고 이순신 장군 하나 없는 그런 동네지만 그래도 정말 정선 아리랑이라든가 또 과거의 광산의 유산이라든가 또 정암사라든가 그 무형의 자산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정선만의 그 독특함과 그런 지역성 뭐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고 하나 덧붙여 말하면 어쨌든 지역은 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끊임없이 교류해야 되고 지역에서 그들을 잘 환대해서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정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